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주말 동안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신없는 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WHO에서는 코로나19 국제적 비상사태 종료 조건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델타와 이제 오미크론이 섞였다고 하고 있고요. 유럽과 이제 미국서 델타크론이라는 명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WHO에서는 매우 적은 수준이며 다른 변이와 좀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전파력이 이제 강하더라도 약한 수준의 이제 바이러스로 좀 변종이 되어야 할 텐데 좀 걱정입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개인 방역 좀 철저히 잘 하시고요. 항상 몸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웨드부시는 이제 3월에 FOMC가 깜짝 쇼는 좀 없을 것이라고 좀 밝혔고요. 0.25%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5월달로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좀 의견도 있었는데 결정은 이제 15일, 16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이제 나올 테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선반영이 좀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큰 충격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제 네온가스 생산이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반도체 공급에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치솟고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러시아는 이제 나토 경계에 좀 위협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인 교육센터와 이제 훈련장을 폭격을 진행을 하였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좀 진행을 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러시아도 이제 부도 위기로 인해서 다 같이 죽자라는 의도인지 마지막 발악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제발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지만 정말 난리도 아닌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루시드의 작은 LED 헤드램프이지만요. 어두운 도로에서 시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최고의 하이빔 커버리지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트 힐스 몰에 루시드 충전기가 설치가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내에 이제 전체적으로 루시드의 충전기가 좀 많이 설치가 되어서 루시드 오너분들께 불편함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12명의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루시드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6명의 애널리스트였는데 2배가 늘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이제 스트롱 바이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가 3명, 홀드가 5명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바이 컨센서스는 이제 78%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로스 보시면 수익은 향후 5년 동안 이제 평균 351.91%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매우 강한 성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값으로 이제 351.9%면 상당히 좀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기업이 아무 탈 없이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게 더 큰 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나중엔 앞서서 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서 루시드는 기본 등급에서 이제 10점 만점에 3점을 부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참 많이 실망하셨죠. 3점. 우리 루시드가 고작 3점이라니 일단은 좀 끝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시드는 이제 자동차 30개 업계와 좀 비교가 되었고 재무 건전성이 좀 우수하지만 수익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고 현재 상당히 비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이렇게만 보면 정말 형편없는 기업인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아시듯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성과 이제 생산성에서 많은 점수를 좀 까먹기 때문에 등급이 좀 안 좋고요. 뭐 어느 기업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10점 만점에 이제 8, 9점 받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이런 그래프도 루시드가 성장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질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때 동안 좀 지켜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루시드의 점수는 이제 4.64점이라고 하고 있고, 루시드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건전하고 현재 파산 위험이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기술력이 좀 있고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그 다음에 파산 위험이 거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일단은 스타트업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면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 보면 좀 많이 불안불안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좀 많이 흔들리고 파산 위험도도 많이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루시드는 괜찮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걱정은 하는 건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플 뿐이고요. 다 같이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시드 이제 배터리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현재 니켈 값이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루시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연 루시드는 정말 배터리의 공급망 문제에서는 안전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루시드가 어떠한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기차 전문 매체에서 따르면요, 루시드 이제 에어 드림 에디션 레인지에는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I는 이제 2016년부터 루시드의 고성능 전기차에 탑재되는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루시드 에어 배터리 팩은 5kW 이상의 에너지 저장 공간을 갖춘 22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이제 118kW와 112kW로 나눠지는데, 이는 이제 테슬라의 100kW보다 좀 크다고 합니다. 118kW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이제 드림 에디션 퍼포먼스는 1회 완충 시 최대 471마일 가고요. 드림 에디션 레인지는 520마일, 112kW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그랜드 투어링은 516마일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퓨어와 투어링은 406마일입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S 최대 주행거리인 402마일보다 좀 긴 것이고요. 또 이제 300kW 이상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20분 충전으로 300마일을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2월 당시 LG화학은 루시드 모터스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2023년까지 루시드 에어 표준형 모델에 탑재되는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레인지 모델에 삼성 SDI가 루시드 모터스와 이제 개발한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업계에 따르면 이제 삼성 SDI는 2016년부터 루시드 모터스와 협약을 맺고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해 왔고요. 올해부터는 배터리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기사였으니까요. 2020년 말부터 아마 2021년까지 해당되는 기사 내용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리비안의 R1T에도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켈 가격이 3월 8일자로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니켈은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입니다. 고용량의 이제 리튬, 저희가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에 다른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양극재 내 니켈 비중이 80%가 좀 넘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 부족이 생겨서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요,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는 없지만 우선 국내 배터리 3사는 주요 원재재를 대부분 러시아가 아닌 중국과 호주, 남미 등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기업들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있으며
지분 투자를 좀 활용하는 방식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또 배터리 업계는 이제 완성차 업체와 계약할 때 원자재 가격과 배터리 판매 가격을 연동한다는 내용을 이제 계약서에 넣고 합의를 이제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가격 협상을 하는 만큼 원재재의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상당 부분 보전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3일에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이제 중국 그레이트 파워 니켈 앤 코발트 머티리얼즈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내년부터 이제 6년간 니켈 6만 톤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호주랑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에서 2024년부터 6년 동안 니켈 7만 1000톤, 그 다음에 코발트 7000톤을 공급받기로 했고요. 자, 호주 이제 QPM과도 지분 인수를 좀 통해서요. 2023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니켈 7000톤과 코발트 700톤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배터리 효율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일수 늘리려고 배터리만 많이 추가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요. 차량을 이제 판매를 했을 때 마진이 안 남으니까 차량 가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과연 이 가격으로 이 차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살아남는 기업은 몇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루시드 배터리 효율성이 좀 뛰어나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커버는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루시드도 어쩔 수 없이 차량 가격 인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이제 드림 에디션은 삼성 SDI의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요. 앞으로 생산이 될 배터리는 이제 LG 배터리로서 중국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년간 계약을 체결한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측은 앞으로 계속 LG와 관계를 좀 맺을 경우에 배터리 이제 원자재 수급으로 인한 배터리 부족 현상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루시드는 다른 원자재 등을 좀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온가스 생산 급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급이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제 유리와 카페트는 점점 좋아진다고 언급을 하였으니까요.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루시드의 이제 반도체 수급에 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공급만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장부터는 프리장이 이제 5시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좀 바라겠고, 제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18일이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월차를 좀 쓰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